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오늘 124편의 영상의 주제는 그 자폐성 장애를 가진 그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수 재직시에 지금 정년 퇴임했고요. 재직시에 집필했던 부모 교육과 상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그 장애를 가진 아동 부모의 이해와 또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상담을 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관련된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방송에서 그 자폐성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천재성 장애를 가진 우영우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22편과 123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123, 124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자폐성 장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위로하면서 또 전문성 있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주제가 자폐성 아동인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장애를 가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후천적으로 출생 이후에 생겨지는 장애가 또 있겠지만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은 첫 번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성장 단계, 발달 단계를 보면 이제 첫 단계가 두려움이죠. 그래서 아동에 대한 장애로 인해서 어떤 충격과 그리고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이제 갖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정말 큰 고난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또 그 처음에는 출생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그 어떤 발달 단계에서 신생아기 때는 그건 잘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또 아이의 어떤 그 피드백 이런 것들이 부모와의 어떤 애착 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에서 이제 서서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는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비참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시기인데 그래도 아마도 발달이 좀 늦는가 보지, 언어가 좀 늦을 수도 있지, 이런 어떤 자기만의 위로를 스스로 하면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발달이 처진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바르게 키울 것인가, 이 아이가 과연 다른 아이들, 그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어떤 그 학교도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또 정상적인 친구 또래와 이렇게 어울려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언젠가는 노년이 되고 노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게 될까? 그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부모의 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언제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항상 내면의 밑바닥 속에 깊이 자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보다도 이제 그 자녀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어떻게 성장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정말 엄청난 과제를 안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분노의 단계가 옵니다. 이게 분노의 단계가 오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난 것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자녀를 출산하게 됐을까? 이제 이런 아픈 마음을 또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임신 출산 시에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러면 내가 뭐 부주의한 게 있었나? 아니면 병원에서 뭐 실수한 게 있었나? 이제 이런 다양한 걱정들을 하면서 이제 병원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뚜렷하게 속 시원한 답을 의사로부터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형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심화되면서 부부 간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종교를 가진 분,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 됐든 천주교인이 됐든 뭐 불교인이 되든 어떤 종교,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에서는 이제 종교라고 그러지 않고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의지하게 되죠. 신앙에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절대자인 하나님 또는 이제 자기네들의 그 믿는 어떤 그 종교의 그 신에게 이제 의지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이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자신의 그 삶을 아픔 가운데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을 찾아가면 내 이 답답한 심정을 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별로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환자를 여러 분을 봐야 되게, 뭐 심지어는 200명까지 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상담가처럼 이렇게 한 시간씩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증상 듣고, 그리고 약 처방하고, 뭐 간단한 검사하고, 이러니까 병원을 가서도 속 시원하게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지, 또 우리 아이의 진단명은 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해서 의사를 찾아갔지만 애매모호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자폐 같은 경우는 이게 자폐성 스펙트럼은 너무나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폐성 안에서도 이게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심한 ADHD를 동반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다는 게 그렇게 과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동안을 병원을 전전했어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 때, 그 자녀가 영유아 때는 부모님들이 희망을 좀 갖죠.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의학적으로 치료가 될 거야, 막연하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의사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명쾌한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심정에는 이렇게 혼합된 감정을 갖게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준비 없는 상태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가
가족들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특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당신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서 좀 해주지,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 뭐 이렇게도 되고, 또 그러면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형제 자매들도 부모 못지않는 아픔과 그 다양한 스트레스를 갖게 되겠죠. 학교를 갔는데 뭐 우리 언니가, 뭐 우리 오빠가, 아니면 내 동생이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나를 조금 달리 생각하거나, 나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수치감을 갖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 그래서 부모님들 못지않게 형제 자매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스스로 자폐적인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외로운 삶을, 또 친구들을 만나서도 자기 형제 자매가 이러한 어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장애는 이 가족들을,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자녀가 태어남으로 해서 가족들 간에 여러 방식으로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갖게 되고, 또 가족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갈등 요인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서 그 가정은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벽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 가족 내에서조차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우선 그 자폐의 그 특징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122편, 123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결핍된 그 어떤 사회성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 어려움.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은 의사소통을 하려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 행동과, 그리고 이제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친구가 생기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우영우, 뭐 우뚜두 영뚜두 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재밌게 모사를 해가지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었더니, 우영우를 친구가 우뚜두 영뚜두 뚜 뭐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그 좋은 친구 관계가 있는데, 정말 인간에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래 친구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자폐성을 가지고 있거나 지적장애를 갖고, 그러니까 지적장애만 있는 아이도 있지만 자폐성 장애를 가지면서 또 지적장애까지 갖고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그 부모님으로서는 양육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122편 3편에서.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어요.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정말 한부모 아버지가 정말 뭐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리 천재성을 가졌다 해도 그렇게 훌륭한 법률가로 자녀를 양육하기까지는 아버지의 피나는 헌신과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천재성이 있다 해도 그게 사장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아이를 그 드라마에서 이제 최고의 명문 대학에 졸업을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정말 드라마니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묘사가 된 거지, 정말 그렇게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천재성의 자폐라고 하더라도 한 100만 분의 1 정도만이 그렇게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지, 대부분은 심한 그 지적장애와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행동장애, 뭐 ADHD 이런 많은 장애들을 성장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폐성 하나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가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용이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또 다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많은 또 부모들과 소통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되면 복합장애로 장애가 더 많은 장애가 생기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그 가족만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니라 외국처럼 국가에서 좀 많은 배려와 보조와 이런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장애, 지적장애나 또는 그 자폐성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개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오히려 또 감사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헬렌 켈렌 그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셀레반이라는 정말 너무나 그 훌륭한 가정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가정교사를 만나서 이 아이가 훌륭한 성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남긴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사흘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는 나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성장시켜 주신 셀레반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 순서는 다 지금 못 외우겠는데 뭐 두 번째는 뭐 아름다운 무슨 자연을 볼 것이고 세 번째는 뭘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님도 보겠죠. 그리고 제가 그걸 다 그 내용을 제가 그 헬렌 켈러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그대로 외워지지가 않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제가 이렇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나를 셀레반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흘 동안에 그 세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으로 헬렌 켈러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정상적인 자녀들과 자기 자녀를 비교했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 눈이 보이니까 우리 아이는 걸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귀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오히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 저는 보편적으로 이런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세상과 스스로를 차단하는 그런 또 시기가 오지요. 왜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나 큰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 장애 가진 자녀를 이해를 못 해주고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교육을 잘못해서 저런가 보다. 심지어는 친척들도 그 애 좀 교육 좀 잘 시키지 이런 말을 하는 친척들도 있기 때문에 친척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가능하면 그냥 최소한의 외출만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올인하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 세계와는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취약성을 의식하고 이렇게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과의 투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제 일에 지쳐서 또는 가정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두에게 노출하는 것을 별로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교류나 친분은 조금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친척들과도 이제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친척들도 뭐라 그럴까요? 친척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도 이제 그 어떤 공공 장소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이제 그 아이들은 그 어떤 자신들의 그 어떤 특성이죠. 자폐성을 가진 아이들의 그 특성의 행동이 멈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늘 부모들이 긴장하고 또 그 긴장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집에 오신 손님들도 긴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면서 이제 가족끼리만 이제 고통을 서로 이제 나누면서 사는데 고통을 서로 나누는 가족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을 또 갖게 되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부부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책감을 갖는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나 뭐 그런 생각도 하는 시기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이렇게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아주 그쪽 방면으로 아주 전문가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둔 가족들은 외부에 대해서 늘 낯선 그런 어떤 시선들을 느끼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죄책감도 갖게 되고,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항상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너무나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많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 서로 강렬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충격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있다 보면 부부 간의 그 정서가 상당히 드라이해지면서 관계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좀 사랑하는 관계지만 서로 불평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늘 그 뭐랄까요. 좀 우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힘을 내서 우리 자녀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힘을 내서 아이에게 집착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좌절하고 왜냐하면 교육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든 부모님들이 자폐성 자녀를 가진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이런 다양한 장애, 뭐 신체적인 장애도 마찬가지겠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에 대한 그 아픔이죠.